한국은 부자 나라입니다. 그렇기에 지금은 우리 미국이 손해보는 거래죠. 한국이 주둔 비용으로 1년에 600억 달러 정도 낸다면 괜찮은 거래일 수 있겠군요. 최근 미국의 유명 사업가이자 전 대통령인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많은 사람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의 비용으로 천문학적인 액수를 언급하며 이 정도 금액이 아니면 차라리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쪽이 낫다는 발언을 하여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해당 발언에 대한 수많은 전문가의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한 군사 전문가가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는 대신 한국의 핵 개발을 허용하는 경우 발생할 일들에 대해 언급한 내용이 전 세계적인 파장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해당 전문가는 어떠한 발언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주 웨스트포인트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마크 앤더슨이라고 합니다. 제가 재학 중인 육군사관학교 웨스트포인트는 미국 육군의 핵심 교육기관으로 엄격한 교육과 훈련을 통해 미래의 군사 지도자를 배출하고 있는 아주 훌륭한 기관입니다. 저는 이곳에서 최종적으로 학문적, 군사적, 체육적 교육을 통해 균형 잡힌 리더로 성장할 것이고 졸업 후 미국 육군의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을 자신하고 있죠. 그도 그러게 웨스트포인트는 그야말로 역사와 전통, 그리고 높은 교육 수준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군사 교육기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최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한국과 관련된 발언과 관련하여 다소 충격적인 교육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얼마 전 우리 사관학교 내에 현직 미국 군사 전문가의 초청 강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강의는 우리처럼 사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 사이에서는 놓쳐서는 안 될 귀중한 시간이 되었기에 그 인기가 하늘을 치솟는 교육 시간이었죠. 그러다 보니 경쟁이 엄청났고 심지어 앉을 자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구석에서 일어난 상태에서 교육을 듣는 사관생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저 또한 해당 초청 강의가 있다는 사실을 듣자마자 곧바로 수강 신청을 했었고 다소 뒷자리긴 했지만 앉아서 교육을 들을 수 있게 되었죠. 어쩌면 미래의 제 모습이 될지도 모를 위인을 맞이하는 자리였기에 특별한 설렘이 있는 시간이 되리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해당 시간에 한국과 관련한 다소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듣고 말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 강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미국의 군사 안보 전문가로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 안보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도전과 기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특히 오늘은 한국에 주둔 중인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의 핵 개발 허용이라는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만약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어떤 전략적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는 분명히 가정에 기반을 둔 시나리오겠지만 우리가 현재와 미래의 국제 안보와 전략적 결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통찰을 제공할 것입니다. 먼저 국제적인 안보 환경에 대해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군요. 간략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지금 다극화된 세계에서 살고 있으며 각국의 이해관계로 전략적인 목표는 매우 다양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동, 그리고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과 위협 등은 모두 중요한 세계적 안보 이슈로 떠오르고 있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는 매우 중요한 전략적인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해볼까요? 주한미군의 철수와 한국의 핵 개발 허용이라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전면에 나오게 된 것은 아시다시피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때문이죠. 그렇기에 해당 시나리오는 더 이상 가상의 시나리오로만 치부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국에 절대로 핵 개발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뜯어말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만약 한국의 핵 개발이 허용된다면 한국이라는 작은 동방의 아시아 국가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강력하고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 센세이션한 일이 되겠죠. 군사적,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 측면에서 다양한 영향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일단 한국이 독자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게 되면 이는 한국의 주적인 북한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면 한국은 지금보다 훨씬 강력한 자신감을 갖고 보다 독립적인 군사 전략을 펼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군비 경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생각해보세요.
핵이 없어도 전 세계 군사력 5위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저 작은 나라가 말이죠. 그런데 그런 나라가 핵 보유국이 된다?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지 않겠어요?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변 국가들은 한국의 핵 무장에 대응하기 위해서 자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려고 안간힘을 쓰겠죠. 모두가 한국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핵을 보유하게 되면서 한국군의 군사적 준비 태세와 전략들이 전면적으로 개편될 것입니다. 핵무기 보유를 전제로 새로운 전략들이 세워지겠죠. 사실 국제사회는 지금도 한국의 핵 개발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핵 개발은 사실상 미국에서도 그동안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었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이전까지는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열정적으로 안보 교육을 진행하시던 군사 전문가분은 갑자기 교육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한 중국계 사관생도가 신경질적으로 손을 번쩍 들며 전문가에게 질문을 던진 탓이었는데요. 저는 자연스레 해당 사관생을 향해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질문 시간은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가님이 제공해 주었기에 지금은 1분 1초라도 현직 전문가의 교육을 듣는 편이 우리 모두에게 더욱 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저 사관생은 무슨 생각으로 저런 민폐짓을 하는 것인지 답답해 죽을 지경이었죠. 그러한 생각을 하는 것은 비단 저뿐만이 아닌 듯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한숨을 쉰다거나 짜증난다는 투로 구시렁거리는가 하면 어떤 사관생은 대놓고 질문은 나중에 하라고 윽박지르기도 했죠. 하지만 그러한 윽박과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해당 중국계 사관생은 아랑곳하지 않고 뻔뻔스러운 표정으로 전문가를 보며 질문을 하더군요. 말씀하신 부분 중에 도저히 공감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고 해서 어떻게 우리 중국이 긴장하고 한국을 두려워한다는 말입니까? 말씀 중에 실수를 하신 것 같은데요. 한국은 핵이 있으나 없으나 우리 중국의 속국과도 같은 나라이기에 대적할 만한 수준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정정을 해주시고 교육을 진행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사관생의 발언에 현직 군사 전문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을 이어나갔죠. 이런 1차원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언급을 해야 할 것 같군요. 제가 여러분의 수준을 너무 높게 예측한 것일지도 모르겠어요. 아직도 한국을 이렇게 얕잡아 보는 사관생도가 있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습니다. 특히나 중국의 입장에서는 더더욱 그러한 발언을 한다는 것이 양심상 찔리는 행동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이죠. 중국은 한국의 주둔 중인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해서는 크게 환영할 것입니다. 이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에 부합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대가로 한국이 핵을 개발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도 경기를 일으키며 강력하게 반대할 겁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은 핵이 없는 지금의 한국에 대해서도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처지입니다. 한국은 아주 가파른 속도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그만큼 강대국이 되었기에 그들의 잠재력에 대한 은연중의 경계심과 열등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달성하지 못한 부분들을 한국에서는 해내고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중국은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로 두려움입니다. 언젠가 한국에 제껴지면 어떡하지? 저들은 충분히 그럴 만한 잠재력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번 한국의 문화들을 자신들의 문화라고 우기는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입니다. 이 또한 그들의 전략적인 행동이죠. 만약 한국이 핵보유국이 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중국과 한국은 일직선상에 위치한 처지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아마도 한국이 더 상위 포식자로 군림할 가능성이 크죠. 이러한 군사 전문가의 발언에 질문했던 중국계 사관생은 이빨을 으드득 씹으며 분노의 눈빛으로 전문가를 쏘아보며 반박을 했습니다. 그건 너무 과장된 시나리오가 아닙니까? 너무 비현실적입니다. 한국은 미군이 철수함과 동시에 북한에 잡혀먹힐지도 모르는 소국인데다가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능력조차 없는 나라라는 것은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주장이십니까? 절대로 우리 중국이 한국의 아래에 있을 일은 없습니다. 거의 고함을 치는 수준으로 소리를 지르던 중국계 사관생은 이미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지금의 상황을 모르는 사람이 이 장면만 본다면 마치 사관생이 안보 전문가에게 달려들어 싸우자고 하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드는 정도의 장면이었죠. 하지만 그런 사관생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모습의 안보 전문가는 침착한 표정으로 거의 사관생을 무시하는 수준으로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모를 수도 있겠죠. 아직 여러분은 공부하는 학생이나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그런 편협한 생각은 추후에 저와 같은 위치에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질문을 한 학생은 진심으로 한국이 핵을 개발할 기술력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보아하니 중국계 학생인 것 같은데 학생의 입에서 그러한 발언을 들으니 참으로 기묘하군요. 중국은 늘 한국의 기술력이 부러워서 그 기술을 훔치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었는데 말이죠. 유명한 한국의 삼성 반도체 사건에 대해서는 아마 다들 아실 텐데요. 사실상 지금의 중국 기술력들은 한국의 기술력 덕분에 만들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그들이 한국의 기술력을 가져왔는지는 정확하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다들 어느 정도 예측은 하시리라 봅니다. 사관생의 발언대로 한국이 핵 개발 기술력이 없느냐에 대해서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사실 지금부터 말하는 내용은 미국인들 중에서도 민감한 군사 정보에 접근이 가능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당장 오늘부터 핵을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단 6개월이면 20킬로톤급 수준의 시제품을 만들 수 있습니다. 20킬로톤급 핵이면 TNT 1000톤의 폭발력이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한국은 이미 핵보유국 수준의 재처리, 농축 기술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도 믿기 힘드시겠다고요? 한국은 2019년도에 가동 중단된 월성 원전 1호기와 현재 운용 중인 20여 기의 원전에 보관된 폐연 유봉을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낸 플루토늄을 한국의 고급 기술자 500명을 하루 3교대로 투입하면 정확하게 6개월 내 6kg의 플루토늄을 얻을 수 있죠. 만약 같은 기간 동안 레이저 농축 기법으로 우라늄까지 생산한다면 핵무기 3기 분량의 핵물질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2000년도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연구 차원에서 레이저 농축 방식으로 무기급 우라늄의 생산 실험에 성공했다가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는 일도 있었죠. 이미 전문가들은 시제품의 경우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시뮬레이션으로 핵실험이 없이도 성능 검증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미루어 보아 한국은 시제품이 완성된 이후 2년에서 3년이면 50kg에서 60kg까지 소형화한 전술핵을 양산하여 전투기나 현무 미사일 등에 장착할 수 있게 되죠. 이제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느껴지십니까? 그동안 한국은 핵을 만들 기술력이나 능력이 없어서 만들지 못한 게 아니에요. 단지 핵 확산 금지 조약을 깨고 핵 개발에 나설 경우 경제적 외교적 손실과 한미관계 파탄 등에 관한 결과를 감당하기 힘들었기에 하지 않았을 뿐이죠. 하지만 최근 들어 전 대통령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완화된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한국은 새로운 국제 정세를 만들어낼 주인공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안보 전문가의 발언에 질문했던 중국계 사관생은 이제 거의 울상을 넘어 죽상이 된 얼굴로 온몸을 바들바들 떠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아직도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아니 않겠다는 의지가 단연 돋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참저 사관생도 징글징글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게다가 이번에는 한껏 쉰 목소리로 있는 힘껏 반박했습니다. 군사 전문가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은 단지 가상의 시나리오일 뿐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하시죠? 말이 쉬워 핵 개발이고 핵 보유국이지.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것은 전문가님 본인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중국은 물론이고 한국의 주변 국가나 다른 세계 국가들이 한국이 핵을 가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이겠죠. 처음에는 흥분하여 말하던 중국계 사관생도 서서히 자신이 하는 말처럼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생각하여 점점 안심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군요. 하지만 그 다음에 이어진 군사 전문가의 발언에 이곳 강의실에 있던 전원은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죠.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 같군요.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핵보유국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은 최근까지도 실질적인 다른 핵보유국들과는 다른 이질적인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그건 바로 이스라엘 그들 스스로가 핵보유 능력을 선전하지 않는다는 점이죠. 실제로 이스라엘의 발언을 살펴보면 이스라엘은 중동에서 최초로 핵무기를 들여오는 국가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애매모호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핵무기 보유 여부에 대해서는 어떠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죠. 이는 실제로 이스라엘의 레비 에슈콜 전 총리의 발언입니다.
이것은 우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의도적인 모호성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핵무기를 들여온다는 표현은 핵무기 완제품이 아닌 핵물질과 기폭 장치가 분리된 상태로 보관 중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덕분에 이스라엘은 아직도 핵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애매한 상태에 의도적으로 머무르게 되었고, 이것은 적국으로 하여금 공격의 의지를 억제하는 동시에 핵을 보유하지 않는 비핵 보유국의 혜택까지 이중으로 챙기고 있죠. 얼마나 실용적입니까? 핵이라는 무기의 가장 강력한 효능이 바로 억제력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로 볼 때 앞으로 한국에도 이와 비슷한 환경적인 요인들이 생겨나면서 충분히 이스라엘과 비슷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다고 미국과 척을 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미국과 서방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죠. 이런 모든 부분을 보았을 때 한국이 핵 개발을 하게 된다면, 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진다면 중국은 엄두도 못 낼 엄청난 지위를 가지게 될 것이 자명합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의 이러한 다소 충격적인 발언이 끝나자 최초의 질문을 던진 중국계 사관생은 그야말로 얼굴이 사색이 되어 더 이상 그 어떤 발언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치 온몸의 기운이 모두 빠져나간 사람처럼 혈색이 시퍼렇게 변했더군요. 아마도 엄청난 충격에 빠진 듯 했습니다. 자신이 믿어 의심치 않았던 신념이 흔들리게 된 탓일지도 몰랐죠. 그날 이후 우리 사관생들 중에서는 이번에 강의하신 현직 군사 전문가의 팬이 되어버린 사관생들이 많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우리의 마음속에 무언가 모를 열정을 심어준 탓인지도 몰랐죠. 그리고 저는 한국에 대해 다시금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었는데, 그들의 잠재력은 정말이지 어디까지일지 궁금해지는 요즘입니다.